와, 얼마 전에 사무실을 이제 이전할 때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막 알아보다가 이제 사무실의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들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처음에 비교할 때는 인테리어 업체 이 얼마, 견적 얼마, 여기 막 그 블로그 같은데 시공해서 얼마, 뭐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내가 이거를 합리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가격을, 금액을 비교해 놓은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을 다 걸러냈어요. 다 걸러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인테리어를 맡겨서 잘했다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고 호구를 안 당하는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역대급 사기, 호구 당하기 싫어요. 뭐 물건을 하나 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호구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우리는 호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가의 물건을 살수록 우리가 호구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고가를 살 때 어떻게 호구를 안 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와 틀린 점이 있죠. 뭘까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제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 10대 분들은 아니죠. 네, 30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정보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는 자랐어요. 근데 이젠 정보화 시대가 끝났죠. 정보화 시대는 이미 들어왔고 정보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정보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이제는 정보를 모른다 이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 통역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위 이 분들이 만났을 때 통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았어요. 즉 옛날에는 사회 고위층에 있을수록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사회 지도층이다, 사회 왕이다, 뭐 큰 관료다 이러면은 그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없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당연히 정보의 독점은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에 온 것은, 지금으로 올수록 정보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화 시대죠. 우리가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많은 그 SNS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됐어요. 정보가 공유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 독점 시대는 사실상 거의 끝났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는 이젠 끝났고, 대신에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본 정보를 얻는 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호구를 안 당하는 것. 이 정보화 시대 때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선 이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상품을 살 때는 정보화 시대 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 상품이 뭐 있을까요? 집 있잖아요. 집은 제가 따로 뺐습니다.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인테리어, 우리가 오래된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식당을 열거나 사무실을 차리거나 뭐 많잖아요. 학원을 하든 그때 인테리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한두 번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여기 인테리어 업체는 2천만원, 여기 인테리어 업체는 1,000만원,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호구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씩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일은 예를 들어서 데코 타일을 쓰거나 강화마루를 쓰거나, 아니면 벽은 어떤 벽을 쓰느냐, 천정은 어떤 천정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의 구조의 장단점과 이 시공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시면은 과거와 틀리게 유튜브나 네이버 등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를 하면 돼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재가 들어가면 어떤 금액이 나오고 이 소재의 장단점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천만 원이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가,
이 회사의 1,000만 원이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가? 이렇게 소재를 무엇에 쓰느냐, 활용도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면서 내가 호구를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가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금액이 2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2천만 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내용과 약관을 분석해서 의료 과정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회사의 금액이 얼마다, 이 보험료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호구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차량 정보 및 자동차의 부속과 분석 및 비교를 하면 이 자동차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금액 비교를 하면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정보를 통해서 단순히 금액 비교는 정말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호구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액 비교를 해서는 호구를 당하기 십상이니까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을 제가 주로 하니까 보험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구 금지. 현명하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구 안 당하고 가입이 가능하죠. 우리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먼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 설계서를 받으면 됩니다. 설계사를 구하기가 엄청 많죠. SNS는.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문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설계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받으면은 우리가 특약을 하나하나 검색을 해봅니다. 아, 이 사람의 설계서에 특약을 검색을 해봅니다. 어디냐? 유튜브나 네이버 등으로 이 특약이 과연 어떤 특약인가? 하나하나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특약을 검색했던 것에 질병을 검색해봅니다. 질병을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다. 그럼 뇌혈관 질환 특약을 검색을 끝났죠. 아, 질병 코드가 요만큼 있구나. 다른 거는 이만큼 있구나. 이게 더 많구나. 그건 확인이 돼요. 쉽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병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 질병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요 특약과 대입을 시켜봐요. 제대로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은 서로 비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비교가 끝나면은 이 특약의 각 회사 보험료를 비교하면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이 특약은 유용하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질병을 검색했고 특약을 검색했으니까. 특약을 검색하고 질병을 검색했으니 이 각 회사들의 보험료를 이제서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이 특약이 정말 유용한데 이 특약을 꼭 가입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한 달에 이 특약의 보험료가 얼마예요? 한 2만원이다. 근데 이 회사는 얼마예요? 15,000원이다. 이 회사는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으로 가입하는 게 내가 훨씬 더 이득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보험을 절대로 호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순히 이 회사에 요 보험료면 된다. 이거는 10명 중에 6명은 호구를 당합니다. 정말 정직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시는 설계사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10명 중에 2명이 채 될까 말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사도 또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걸 또 내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셔야 호구를 안 당하는 거예요. 보험은 엄청 고가의 상품이에요. 왜냐면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원 낸다. 그죠? 그럼 10만원이면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죠. 10년이면 1200만원. 20년이면 보통 20년 납을 많이 하니까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면 웬만한 차 한 대 값도 나옵니다. 소형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들을 철저하게 검색하고 내 보험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1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 아껴지는 겁니다. 120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막 만원짜리 아끼고 1000원짜리 아끼고 100원짜리 아껴갖고 막 알뜰하게 살았어. 근데 이런 큰 것을 구입할 때 내가 호구를 한 방 맞아버리면 앞에 내가 막 아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액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고가로 갈수록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알아봐서 호구당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변해가냐.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과거에는 정보 독점이었죠. 이제는 뭐예요? 컨텐츠를 개발하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하잖아요. AI가 있죠. 그래서 AI가 많은 투자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옛날에는 정보를 독점하고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컨텐츠, 이 정보를 그냥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정보화 시대는 끝이에요. 정보는 필수고 앞으로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정보 활용을 잘 하시고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컨텐츠도 개발하셔가지고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